네, JNU 랩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MIM 팀입니다. 매장량 평가의 최종 모델 선택을 위한 지구 통계학적 광채 모델링 및 군집 분석 발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마인테크 페스타에 참가한 모델링 인 마인테크 MIM 팀입니다. 저희는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정동호, 장영재, 박신영, 홍신표입니다. 지금부터 매장량 평가를 위한 지구 통계학적 최적 모델 선택 및 군집 분석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개요, 다점 지구 통계학 기법, 군집 분석, 매장량 평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장량 평가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연구지역 선정입니다. 연구지역은 지형의 기복이 암석 및 지질구조와 연관성을 가지며 발달한 양양군 서면 장승리 철광산 일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지역의 시추공은 2010년 이후에 10공, 과거에 21공으로 총 31공의 시추자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지역의 복잡한 지질의 분포를 시추자료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점 지구 통계학 기법 MPS를 활용하였습니다. 여러 지점의 정보를 같이 분석하여 미지값을 예측하는 방법인 MPS 중 하나로 스네심을 활용하여 트레이닝 이미지 TI로부터 획득한 다변량 분포를 예측하였습니다. TI는 연구지역의 시추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3D 지질 모델링입니다. 이것은 연구지역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광채의 형태, 공간 분포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TI와 시추 자료를 기반으로 스네심을 통해 지질 구조를 3D 지질 모델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D 지질 모델들을 얻었지만 여러 개의 3D 모델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모델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모델들을 전부 다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집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군집 분석은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진 군집 내 유사성과 군집 간 이질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군집 분석이 완료되면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군집 내에서 중앙값을 가지는 대표적인 지질 모델들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모델들 중 S지심을 통해 품위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아 매장량 평가를 진행합니다. 앞서 선정한 가장 적절한 모델의 컷오프 그래프를 통하여 매장량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양양철광산입니다. 양양철광산의 암종은 참고 문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섬장암, 편마암, 변성퇴적암류, 변성염깁성암류, 변성화성암으로 총 5가지 암종이 있었지만 연구지역 내의 지질은 크게 두 가지로 섬장암, 퇴적암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철광채는 변성퇴적암류를 따라 분포하므로 광상의 확률적인 패턴 분석을 위해 철광채, 변성퇴적암, 섬장암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지역에는 과거 2010년 이후에 시추자료가 공존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의 21공은 과거의 시추공이고 주황색의 10공은 2010년 이후의 시추공으로 총 31개의 시추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추공들의 자료로 3차원 좌표상의 암종을 지구통계학적 방법에 적용했습니다. 지구통계학적 방법 MPS 중 다점 지구통계학 기법은 여러 지점의 정보를 같이 분석하여 미지값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지질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델 추정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MPS 중 하나인 스네심은 시추공 자료와 트레이닝 이미지 TI를 통하여 다변량 분포를 예측합니다. 여기서 TI는 연구지역을 대표하는 중요한 3D 지질 모델입니다. 따라서 지하 정보가 담긴 시추공 데이터와 지질 부분이 밀집한 지역을 기반으로 3D 지질 모델링 TI를 선택하여 적절한 TI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시추공 자료와 TI를 통해 스네심을 사용하여 얻은 3D 지질 모델의 한 예입니다.
앞서 설명한 스내심 처리 과정에 필요한 평가지역 선정과 TI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지역의 시추공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엔 시추공 외곽지역의 불확실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추공 자료를 시추공에서 약 50m까지 경계를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추 자료가 없는 깊은 심도를 배제하여 왼쪽 그림과 같이 시추공에 대한 평가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I는 연구지역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질 모델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연구지역 내 광상의 성인, 즉 철광체, 변성퇴적암, 섬장암을 고려하여 세 가지 카테고리의 패턴으로 TI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참고문헌에서 나온 광체의 주양과 경사를 참고하고 지질의 단면도, 시추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대한 신뢰성 있는 구간을 바탕으로 TI를 만들었습니다. 위 그림처럼 평가지역, 시추공, TI의 자료를 통해 스내심을 사용하여 3D 지질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아래 3D 지질 모델의 XY, XZ 단면도에서 판상의 광채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고 YZ 단면도에서 TI의 주양과 경사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장량 평가를 위한 적절한 모델을 찾기 위하여 스내심을 사용하여 500개의 서로 다른 3D 지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500개의 3D 지질 모델들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기반 다차원 척도법 2차원 매핑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포인트는 하나의 지질 모델을 나타내고 각 포인트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모델이 적합한지 어떠한 모델들이 유사한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집 내 동질성과 군집 간 이질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인 군집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K-민즈, 옵틱스, GMM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군집 분석의 한 종류인 K-민즈는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각 클러스터와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의 실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K는 3이라고 가정하고 알고리즘을 진행하면 무작위로 모델 3개가 선정됩니다. 두 번째, 선정된 3개의 모델과 다른 모델들의 거리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3개의 군집으로 묶이게 됩니다. 세 번째, 3개의 군집 내에서 중심 기준으로 평균값이 재조정됩니다. 네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화된 평균값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K-민즈 알고리즘은 K값에 따라 유사성이 있는 군집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화된 K값을 구해야 합니다. 적절한 K값을 선정하기 위해서 K값은 대표적으로 엘보우와 실루엣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엘보우 방법을 나타내고 그래프상의 변곡점의 위치가 K값으로 결정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루엣 방법으로 그래프상의 최대점의 위치가 K값으로 결정됩니다. 양쪽 그래프에서 보면 2와 4에서 변곡점의 위치와 최대점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K값을 높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K값은 4로 결정하였습니다. K값인 4를 K민즈의 파라미터 입력값으로 입력하면 2차원 매핑 결과가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군집 내 모델들의 중심점들을 대표적으로 3D 모델링한 그림이 클러스터 1, 2, 3, 4입니다. 옵틱스는 공간 데이터에서 밀도 기반 군집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옵틱스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한 모델을 코어 포인트로 정하고 코어 포인트의 일정한 반경 내에 밀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최소 개수 이상의 모델들이 있으면 그 안의 점들은 보더 포인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모델은 노이즈 포인트가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옵틱스 알고리즘은 K-민즈와 다르게 노이즈 포인트의 저밀도 영역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옵틱스 알고리즘이 끝나면 모든 모델에서 한 세트의 코어 포인트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모든 세트를 반복하여 가장 가까운 도달 거리를 결정하여 리처블리티 플롯이 완성됩니다.
리처빌리티 플롯은 도달 거리가 가까울수록 군집 내의 모델들이 유사하고 계곡 모양이 깊을수록 군집은 더욱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프상에서 총 9개의 군집이 생기고 군집에 해당되지 않는 노이즈 포인트들은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옵틱스에 의해 2차원 매핑 결과가 9개의 군집과 노이즈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각 군집 내 모델들의 중심점들을 대표적으로 3D 모델링한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GMM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가우시안 분포가 여러 개의 혼합된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통계학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GMM은 최적의 성분수를 결정하여 베이시안 정보 기준인 BIC를 사용하여 군집수를 결정하고, 이러한 BIC는 모델의 성분과 공분산 행렬의 수를 이용합니다. BIC에서 군집수를 나타내는 K는 전체 모집단에서 다른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가지는 총 개수를 의미하는데, K를 결정하기 위해 그래프상에서 BIC의 값이 가장 낮은 K 값으로 5를 선택하였습니다. GMM의 파라미터 입력값으로 5를 입력하면 2차원 매핑 결과가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군집 내 모델들의 중심점들을 대표적으로 3D 모델링한 그림입니다. 매장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의 모델들 중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우시안 시뮬레이션, 즉 SG심을 사용했습니다. SG심이란 지구 통계학적 방법으로 광체에 대한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컨디셔닝 데이터의 평균 및 분산을 잘 반영하며 지역적으로 변화하는 불균질성을 잘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로 그림을 보면 하나의 3D 지질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광채 그리드를 따로 빼내어 우어 도메인을 생성하고 생성된 그리드에서 SG심을 이용하여 품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군집 분석에서 K-민즈 4개, 옵틱스 9개, GMM 5개, 총 18개의 대표적인 모델들을 선정하였는데 18개의 모든 모델들의 SG심 결과를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하여 각 군집 분석별 모델 1개씩 총 3개의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선정한 3개의 모델들 중 더 정확한 모델을 찾기 위해 히스토그램, 품위의 통계적인 분석, TI 모델의 광채와의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각 군집의 SG심한 결과를 토대로 히스토그램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군집 분석 방법별 모든 모델들이 로우 데이터와 비슷한 양상을 띠며 불균질성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위의 통계적인 분석입니다. 각 모델들의 SG심 결과는 위의 세 그림과 같으며 아래의 표는 품위의 통계적인 분석을 완료한 결과입니다. 품위의 통계적인 분석을 보면 K-민즈와 GMM에 비해 옵틱스 모델이 시추공 데이터와 평균 및 분산, 최소 최대값이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정된 3개의 모델들을 각각 10개의 SG심 결과를 평균화하여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E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은 3가지 모델의 SG심 결과를 E타입한 결과입니다. 3가지 모델 모두 상대적으로 북쪽 방향으로 고품위 광채가, 남쪽 방향으로 저품위 광채가 분포합니다. 앞서 분석한 결과로 시추공 데이터와 평균 및 분산이 옵틱스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가장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TI의 광채 모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옵틱스의 모델에서 광채의 모양이 잘 추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SG심을 통한 히스토그램, 통계적인 품위 분석, TI와 광채의 모양 비교를 해본 결과 옵틱스의 클러스터 5번 모델을 가장 합리적인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옵틱스의 클러스터 5번 모델의 컷오프 그래프로 광물 자원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컷오프 그래프는 평균 밀도값 곱하기 광채의 블록 부피 곱하기 평균 품위로 얻은 컷오프 그레이드로 완성하였습니다. 컷오프 등급을 낮추게 되면 광량이 늘지만 평균 그레이드는 낮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컨디셔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3D 지하 공간의 지질학적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 지역의 시추공 자료, TI를 이용한 MPS 방법으로 광상의 성인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올로지컬 도메인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판상의 광채 도메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군집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질학적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분류하여 세 가지 방법에서 대표적인 광채의 특성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G심을 이용해 광채의 품위를 추정하여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선정하였고, 선택된 모델의 광채는 과거 문헌조사에 따른 주양 경사와 유사하며 품위는 시추자료의 저품위 및 고품위가 시뮬레이션에 잘 묘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모델에 대한 매장량 평가를 컷오프 그래프를 이용해 품위에 따른 매장량과 광량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가진 정량적 광물 자원 평가에 기초하여 제한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